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을 가지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시사 덕담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일단 어디서 유래되었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9년에 발생한 쌍용 자동차 노조의 총파업이 있었는데 법원은 2014년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때 노란봉투에 돈을 넣고 모금하여 노동자들을 도운 것이 15억 원가량 모이는 캠페인으로 이어졌고, 노란봉투는 노동자의 노동권, 교섭 확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2025년 9월 2일 노동자들의 염원이 담긴 노란봉투법은 정부의 심의 의결을 통과하였습니다. 소년공 출신으로 친노동정책을 적극 지지한 이재명 정부의 염원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노동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전 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하였고, 2025년 7월에는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노동부 장관에게 직을 걸고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를 근절하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노동자와 사업자 모두 불만을 가질까요? 노조법 개정안의 큰 골자는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사용자 즉 사업자의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로 한정되었던 사용자의 개념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 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 상태가 있어요 노동쟁의를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어도 분쟁 상태가 없어도 노동쟁의를 일으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청구 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아까 언급한 쌍용자동차 노조 파업에 대한 법원의 47억 원 손해배상 청구 판결과 같이 과도한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지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사용자의 개념이 확대되고 노동쟁의의 개념이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용자에게 더 많은 노동쟁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노동자에게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노동자에게 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당연히 헌법상 노동세권을 충실히 보장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환영했습니다. 사용자 측 재계에서는 이렇게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면 조선자동차 기업에는 수천 개의 하청업체가 있는데 수많은 교섭과 노동쟁의, 파업을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며 불만을 표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정안이 너무 모호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이런 내용이 너무 불명확하고 머리에 딱 그려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앞서 제가 말한 모호한 부분을 제대로 정의해주기 위함이죠. 아까 언급한 사실상의 영향력, 지배력 행사하는 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정의했습니다.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의 노동자의 수와 자격을 정해주거나 하청업체 노동자의 근무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등 구조적 통제를 발휘하는 경우, 원하청 계약이 해지됐을 때 하청업체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과 같이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 경우, 원청업체가 하청의 노동자 안전보건관리 체계, 임금 수당 등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와 같은 원청업체가 모든 자동차의 부품을 생산하지 않죠. 핸들을 생산하는 업체, 시트를 생산하는 업체 등 여러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고서 부품을 공급받습니다.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수, 근무 방식에 통제력을 발휘하고 하청업체가 현대자동차에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면이 많아서 계약이 끝나면 하청업체가 그대로 망하는 경우,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임금 등 직접적 영향력을 행사하면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까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만 있어도 노동쟁의를 할 수 있다는 모호한 규정도 고용노동부가 재정의하였습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 경영상의 결정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정리해고, 구조조정은 단체 교섭이 대상이 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개정안 가이드라인에 노동계와 재계 동시에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노동계는 원청업체와 사용자의 정의를 넓혀서 더 많은 교섭의 기회를 가지게 하려는 노란봉투법이 취지가 이 가이드라인으로 훼손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한 사용자의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원청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이죠. 재계는 반대로 사용자 인정의 기준이 모호하다고 보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만 사용자로 볼 것인지 이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업 합병, 분할, 양도와 같은 경영상의 결정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조조정과 정리해고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기업의 경영상 결정도 단체 교섭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재계 사이의 절충점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양쪽의 불만이 다 터져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러분은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이번 가이드라인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